팀이 오피셜 떴습니다. 예정된 바로 2029년까지 4년 계약. 행복하게 웃고 있네요. 종신 계약이죠 사실상. 구단은 영원히 남겠다 뭐 이런 뜻이나 다름이 없는 계약이고. 오늘 로마노가 또 떴어. 이건 아마 로마노는 리버풀 쪽에 있는 소스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건 아마도 마테오 모레토, 그러니까 라리가의 온스테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부터 얻은 소스가 아닌가 싶어. 난 개인적으로 로마노랑 마테오 모레토랑 엄청 친하니까. 그래서 어제 나왔던 기사처럼 똑같이 공식 제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아놀드한테 몇 년을 줄지 연봉은 얼마로 할지에 관해서 지들끼리, 그러니까 아놀드한테 컨택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생각을 해봤을 때 내부 회의를 마쳤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리버풀과 연장 계약 이거는 합의가 아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올해 여름에 그를 영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해요. 이건 뭐야? 프랑스 언론사네? 야, 흔들기 계속 나오네. 야, 리버풀 좆됐다. 코나테까지 지금 흔들기 열차에 탑승해버리면 머리 아파지는데. 재계약보다 PSG로 이적할 확률이 더 높은 코나테. 계약 만료가 1년 남았으니까 지금 또 이런 소식 나올 만하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거긴 한데 이번 여름 내로 코나테 재계약 처리 못하면은 얘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리버풀 해체쇼가 나올 각이 나오네 계속. 음모론이긴 하지만 아직까진. 로마노, 아르테타 챔피언스리그 우승 못해도 경질 안 한다. 근데 이거 맞긴 해 사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경질해봤자 좋을 게 없어 지금 상황에서. 3류 감독이라고 보는 거 너무 저평가지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스텝업 다 시켜놨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얘가 가진 능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시대가 옛날처럼 뭐 우승 하나 들기가 쉬운 시대가 아니고, 프리미어리그가 21세기에서 가장 빡센 순간이 지금이라고 봐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엄청 빡세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감독이 타리그 가면 난 트로피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프리미어리그라서 힘들다 이거지. 그리고 내년에 리그 우승 못했을 때 경질은 될 수 있어도 챔피언스리그 우승 못했다고 경질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아스날 챔스 없잖아. 놀리는 게 아니라 구단의 업적을 얘 혼자한테 다 하라고 해놓고 그거 못했다고 자르는 건 너무 불합리하고, 뭐 리그 우승 못했을 땐 해고가 가능하겠지. 아스날 여름에 3억 파운드 대규모 영입을 준비 중이다. 지난 시즌 여름에 가장 빅사이닝은 리카르도 칼라피오리였죠. 가장 비쌌지. 그거 말고는 조용한 행보를 이어왔다가 결국에는 이제 우승 경쟁에서 다소 멀어져가지고 이제는 겨울 이적 시장을 뒤늦게 바꾸는 행보보다 여름에 이제 확실하게 준비를 해놓는 형태로 가야 될 텐데, 그거를 이번 여름에 확실히 계획을 해보겠다 이거네. 기마랑이스보다도 아마 수비맨디를 보강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나와있는 말로는 브루노 기마랑이스랑 마르틴 수비맨디를 같이 베르타가 추천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둘을 모두 다 데려올 생각인 것 같은데. 그리고 후냐까지. 온스테인, 아르테타는 이삭을 진짜 존나게 데리고 싶어함. 일단 이삭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핫한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고요. 온스테인 피셜로. 이는 그의 득점 기록과 뉴캐슬에서 보여준 활약 때문에.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은 뉴캐슬은 이삭을 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 일단 뉴캐슬과 계약은 2028년까지 3년이 남아있고 구단은 이미 그에게 상당한 연봉을 지급 중에 있음. 그리고 오히려 뉴캐슬은 그와의 계약을 연장하고 그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중. 그럼에도 그의 뛰어난 경기력은 다른 팀의 관심을 받고 있음.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 계약 상태가 어떻든 간에 NFL에서도 너무 그냥 데려오고 싶어 하는 느낌이네. 옛날에 해리케인이 봤던 그 시장의 느낌을 얘가 이삭이 물려받고 있네요. 아스날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계획이며 이삭은 그들의 영입 리스트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당연히 뉴캐슬이 뭐 협상에 나오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직까진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게 확실하고,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이 시즌 막판 및 몇 달 동안의 성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이삭은 챔피언스리그급 선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의 유럽 대항전 진출 여부가 그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뉴캐슬의 챔스 진출을 하지 못한다면 이삭이 튕겨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챔스를 못 가면 또 모른다는 거. 챔스 가면 무조건 NFS. 변수 하나도 없고. 사실 그래도 안 팔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온스테인 피셜이니까 믿을만 하겠네. 그죠? 첼시의 윙어 미하일로 무드릭이 도핑 테스트에서 불합격했다고 밝힌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고, 그는 성명을 통해서 고의로 금지 약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팀과 긴밀히 협력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아무런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가짜 뉴스들이 존나 판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 그래 이거 내가 다뤘던 영상 그거 맞네. 무드릭의 측근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무드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함. 키어런 길이라는 기자에 따르면. 근데 지난주 이 트위터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자랑하는 첼시 팬 계정의 무드릭 인터뷰 인용문이 공유가 되었는데, 이거 가짜 뉴스가 맞다고 이 사람이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네요. 지금은 FA가 무드릭을 기소하지 않았음. 하지만 뭐 여전히 잠정적으로 자격정지를 먹은 상태는 맞는 거고, 그래서 11월 이후에 경기를 나서지 못하고 있는 무드릭을 위해 첼시는 따로 체력 유지를 위한 개별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하일로 무드릭의 B 샘플이 나왔는가? 그렇다면 B 샘플의 결과는 무엇인가? 미하일로 무드릭은 원래 부정적인 결과에
변화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가? 미하일로 부드리가 그의 팀은 FA에서 제공한 샘플이 금지 약물이 포함된 경위를 확인 및 또는 해명을 했는가? 미하일로 부드리의 사건에 대한 현재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5가지 질문 던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구체적인 업데이트가 나올 때까지 소셜미디어의 이상한 팽개점에서 의심스러운 업데이트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얻지도 말고 다 잊어버려라. 다 갖다 버리란 소리죠. 이게 맞지 근데? 첼시가 레스터전에 PK 어필하다가 벌금을 물었다고 하는데 사진 한 장으로만 살짝 단편적으로 바라보자면 이것 때문이래요. 이 정도 항의가 벌금까지 나올 정도인가? 모르겠다. 왜지? 이게 뭐 주심의 인권을 위협했나? 별로 그렇게 둘러싸지도 않았는데 그냥 심판협회 쪽에서 세금 뜯고 싶었나 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겠다. 웨인 루니 리버풀 패배 원인으로 게으른 반데이크를 지목했다. 리버풀 입장에서 보면 이 골은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장면이에요. 팀이 압박을 하려고 하지만 반데이크는 게을렀습니다. 영상을 보면 반데이크는 덴벨레에게 엄청난 공간을 내줍니다. 이 수준에서의 경기는 한 1초라도 집중을 놓쳐도 바로 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반데이크가 데인마크를 어떻게 잡아? 뭐 플래시라도 쓸까? 지금 이게 반데이크잖아. 맨마킹은 코나테고 얘는 인터셉트를 노렸고 얘가 맨마크 잡고 있고 역할 부담 딱딱 됐는데? 그치 이거는 코나테가 클리어링을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사고라고 보는 게 맞지. 루니가 좀 억까를 많이 한 것 같네요. 과르디올라는 축구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카펠로는 자신이 안티펩이 아니며 펩가가 아니고 감독으로서 그를 존중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만한 인물이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펩 과르디올라의 싫어하는 점이 무엇인 줄 아는가? 그의 거만함이다. 펩이 시티와 함께한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그가 중요한 경기들에서 이상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유일한 우승이다. 명장병에 걸리지 않은 그런 우승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외에 시티에 있을 때나 바이언에 있을 때나 펩은 언제나 중요한 경기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다. 그는 선수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긴 거다 라고 어필을 하기 위해서 평소와 다른 전술을 준비하고 판을 깐다. 그런 펩의 거만함은 여러 차례 챔피언스 리그에서 역효과를 낳았다. 물론 나는 그를 존중하지만 펩의 그런 면보는 확실하게 보인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축구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지난 10년간 모두가 펩을 따라하려고 노력했다. 그건 이탈리아의 축구를 망쳤고 이탈리아 축구는 본질을 잃었다. 난 펩을 따라하려는 이들에게 제발 펩 그만 따라해라. 당신들에겐 펩비슷한 선수들이 없다라고 말했었다. 이제 이탈리아 축구에서도 골키퍼들이 패스에 참가한다. 재앙 같은 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관심을 끊게 만든 지루함의 원인이다. 미안한데 이탈리아 팬들이 축구 안 보는 거는 니들이 월드컵 2번 탈락해서가 아닐까? 이해가 안 가네. 현상을 유지하는 건 도태가 되는 거야. 이런 사람처럼 꼬우면 펩을 이길 전술을 만들면 돼. 꼬우면 이겨 전술적으로. 포스테커글로 2년차에 항상 우승을 했다는 말 나는 사실만을 말했을 뿐이다. 미안한데요 그 무리뉴가 당신보다 훨씬 오랫동안 길게 2년차에 우승 차지했거든요. 아시나? 나는 항상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지어낸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대담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난 사실을 말한 것이다. 모든 예상을 뒤엎고 우승을 하면 사람들은 그런 대담한 주장을 하길 잘했지 않았나 라고 말할 것이다. 결과론적인 측면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는 거네. 2년차에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뭐 지금 이 영상은 그 유로파리가 끝나고 나서 올라가겠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유로파 우승 보여주는 거죠. 난 진짜 토트넘 한 4강까지는 올라갔으면 좋겠어. UEFA 개수 때문에 진짜 진지하게 응원해. 솔직히 응원은 라이벌 팀으로서 그렇게 막 지지하지도 않지만 나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이 시련을 깨부수는 거 진짜 한번 보여주시죠. 버스텍 파이팅. 트로피야? 와 재밌겠는데? 한번 봐보자. 뉴캐슬의 트로피 가뭄은 숫자로 볼 때 얼마나 심각한가요? 뉴캐슬의 트로피는 인류가 달에 첫 착륙을 했을 때 그거로부터 한 달 전쯤에 닐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달에 갔을 때 그로부터 한 달 전쯤에 마지막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라고 해요. 메이저 트로피라고 하니까 뭐 FA컵이나 리그 우승일 텐데 내가 알기로는 뉴캐슬의 리그 우승이 1920년대가 마지막이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FA컵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한 도시 한 팀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거네? 좀 세게 말하자면은 농어촌 전용으로 참가하는 대회네요. 실력보다 출신 지역을 보고 하는 거구나. 대회 미상은 많이 떨어졌다고 함. UEFA가 주관하지 않은 대회라고 하네. 근데 이게 왜 메이저 트로피지? 디에슬레틱이 기사를 착하게 써줬네. 이 정도면. 뉴캐슬의 메이저 트로피 마지막은 50년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FA컵이니까. 뉴캐슬은 1969년 이후로 무관을 유지 중이래요. 그러니까 결승전에서 전패했단 소리지.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뉴캐슬이 마지막으로 우승한 1969년을 기점으로 딱 세어봤을 때 들어올린 트로피의 개수거든요. 아스날이 첼시
더 적네? 와 리버풀이 메뉴보다 많구나. 토트넘 하스퍼 9번. 야 그래도 빅시스는 맞다 그죠? 이렇게 보면 딱 빅시스 6팀 이렇게 있네. 이래서 빅시스인가 보다 그지? 그리고 우리가 빅시스를 딸만한 팀을 생각하게 되면 보통 떠오르는 팀이 노팅엄하고 빌라거든요. 구단의 위상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걸로 보면은 또 뭐 이상하진 않고 이게 딱 위상을 설명해주네. 정말 현재 인기랑 웨스트햄이 그거 대비 좀 트로피가 적은 편인 건 맞지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제목 보고 내용 보고 토트넘 좀 기대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네. 이것만 보고 들어왔거든요. 조금 실망스럽다. 효과 존나 할라 했는데 이게 어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이거 안 맞았다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나는 일단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일단 알바레스가 항의를 안 했어요. 좆됐다 이 표정이었어. 그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는 비록 미미하지만 공을 차기 전에 서 있는 발 디딤발로 공에 접촉을 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서 주심에게 골이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신호를 보내야 했다. 취소가 정당하다라는 거죠. 공식 성명서 UEFA 더블 터치 의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 재검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파 및 뭐야 이거 아직 정해진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오피셜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이거 한번 재검토 해볼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네. 알바레스 투터치에 관한 칼럼이네. 축구 규칙이 재고되어야 하는 이유. 일단 이 기사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투터치 페널티 법률에 관한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건에 관해서 UEFA가 지금 공식 성명을 했죠. 그 성명을 하고 나서 그 확인을 반영하고 업데이트를 한 형태의 기사라고 보면 된다고 봐요. 일단 국제축구연맹의 경기 규정은 페널티킥을 차는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닿기 전이나 공이 움직이지 않거나 경기에서 나가기 전에 공을 2번 플레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냥 PK를 찰 때 투터치라는 걸 금한다는 거죠. 이거 되게 기본적인 룰이지. 공이 움직이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슈팅을 차고 나선 투터치가 가능하긴 한데 근데 여기서 UEFA가 더블 터치의 의도성에 관해서 검토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 중이라고 하네. 이제 미끄러지면 의도적으로 속이 저러는 시도가 아니고 단순 사고잖아 그지? 그래서 투터치가 맞다는 전제 하에도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이건 레알 마드리드 잘못이 아니지. 그냥 룰에 관한 좀 의아함을 표하는 거니까. 공은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 티보 크루투아를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 방향의 변화 없이 깨끗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투터치가 결과적으로 무슨 변수를 야기했다 이건 아니지. 이 사람이 말하는 걸로. 근데 또 투터치에 관한 규율이 있는데 왜 이번 경기에서 마이크로칩이 삽입된 볼을 사용하고 의사결정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지를 않았는지. 마이크로칩을 왜 볼에다가 삽입을 안 했냐. 그거 있었으면 그냥 간단하게 잡는 거 아니냐. 왜 안 그랬냐 이거지. 이런 룰이 있는데 왜 그런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냐. 이거에 대한 의문도 있다. UEFA는 작년 여름 유로 2024에서는 이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볼을 사용하긴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유로에서만 사용되고 챔스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 되게 흥미로운 글이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쟁점이 투터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투터치가 맞다고 쳐도 저 룰에 관해서 의아함이 표시될 만하다는 거. 근데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서 그 말을 했잖아. 투터치가 있다 하더라도 공의 궤적이 이상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면 이에 대한 정산 참작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말에 관해서 나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건 개소리라고 봐요. 유도리라는 거는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어. 애초에 투터치만큼 클린한 기준이 어딨어. 투터치를 했으면 뭐든지 다 금지를 시켜야 돼. 난 이 의견이 맞아요. 나는 예시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슈팅을 때렸을 때 키퍼한테 맞고 나온 볼을 동료가 다시 밀어 넣어 세컨볼로. 근데 그 상황에 관해서 이건 의도성이라 상관없이 옵사이드로 깔끔하게 처리하잖아. 나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예외성이라는 걸 다 차단을 시키는 게 맞아. 이게 맞는데 대신에 UEFA가 잘못한 건 뭐냐. 아까 저 글에 나와 있던 것처럼 공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칩을 삽입을 하고 그리고 투터치를 했다면 무조건 다 금지를 시키는 거. 그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거. 이게 맞다고 봐. 이 논쟁이 왜 나온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런 동정표를 주는 걸로 뭔가를 봐줘서는 안 돼요. 아예 갈레띠한테 매정한 게 아니라 이건 모든 선수 다 해당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제일 클린해. 예외를 허용하는 순간 또 누군가 개같이 빌어가지고 막 걔를 봐주거나 하는 순간 이거는 질서가 어그러져요. 다 똑같이 해야 돼.